생각만 해도 골이 지끈지끈하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한없이 착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하자. 이럴 때마다 두고두고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하나 있다. 너무 단순하다고 놀라지 마시길. 바로 포기 금지이다. 포기한다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이는 눈앞의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포기는 한 개인에게 궁극적인 패배를 불러온다. 포기는 결국 패배의식으로 발전하기 마련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이 통하지 않을 때는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자. 그 새로운 접근 방식이 역시 실패했다면 그 상황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찾을 때까지 또 다른 방법에 도전하는 것이다. 열쇠는 항상 있다. 끊임없이 진지하게 조사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결국 그 열쇠는 손안에 들어온다. 어느 오찬 모임에서 친구 한 명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그 어려움보다 한층 강한 남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남자가 어떻게 이 산 건너편에 갈 수 있겠나? 빙 돌아가면 되지. 그러면 너무 멀어. 땅을 파고 들어가면 어때? 그러면 너무 깊어. 방법은 간단해. 마음으로 산을 넘어가는 거야. 1500m의 높이의 산을 훌쩍 넘어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태산 같은 장벽도 번쩍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생각만 하면 돼. 흥분하지 말고 말이지. 이 기본 원칙 하나만 꼭 붙드는 거야.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것. 최근에 나는 이 원칙을 성공적으로 이용한 남자로부터 즐거운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는 몇 년 전 이동식 주택에 쓰이는 조립식 벽 시스템 작업을 시작했다. 회사를 설립하고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쏟아부었지만 사업은 생각만큼 풀리지 않았고 도산 위기에 몰렸다. 회사에는 문제가 잇따랐고 그럴수록 직원들은 그에게 이제 그만 포기하자라며 간청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남자는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였다. 또한 참고 견디는 성격과 불굴의 신념을 가진 사나이였던 것이다. 지금 닥친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거나 낭망하지 않을 거라 굳게 다짐했다. 포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사고한 후 아이디어를 얻었다. 허둥지둥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조립식 벽 시스템과 함께 바닥 시스템을 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것으로 대박을 터뜨렸다. 이동식 주택을 건설하는 대기업들이 줄을 서서 건축재를 사들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잖아요. 주변에서 쉬지 않고 반복되는 비극이 하나 있다. 우리는 목표의 신념을 가진 훌륭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힘들게 일하고 생각한다. 그러다 고단해지면 지치고 낙담하여 결국 손을 놓아버린다. 그리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앞날을 조금만 더 내다보았더라면 그토록 꿈꾸고 바라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는다. 어떻게 하면 끈질기고 굴하지 않는 태도를 키울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패배란 단어를 아예 입 밖에 내지 말자. 그 말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실상 당신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개인적으로 심란한 일을 겪던 시기에 멀리 웨스트 코스트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한 남자가 전화를 했다. 그는 이 말만 했다.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께 좋은 말만 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 좋은 말이 뭐냐고 묻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사실 아직까지도 그가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순간 한동안 듣기 좋고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줄곧 의기소침한 말을 중얼거리면서 스스로 패배적인 태도에 빠졌고 결국 패배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좋은 말, 이를테면 희망이라든가 신념, 믿음, 승리 같은 단어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문장 하나를 계속 되뇌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기본 방침으로 세우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일했다. 당신도 시도해 보길 바란다. 그러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좋은 것들을 향해 다가가게 되고 마침내 좋은 것을 손에 넣게 될 것이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인내심이 생기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법이 없다. 그 조용한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포기를 거부하는 것을 끈기의 원칙이라고 한다. 지금처럼 안이하고 관대한 시대에 끈기란 말을 자주 듣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강인한 사람들을 계속 배출했고 젊은이들의 의식 속에 계속해서 끈기의 중요성을 주입해왔다. 싸우려면 제대로 싸우고 어떤 것에도 쓰러지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넘어졌다 해도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 공격하라고, 세게 때리고 또 때려주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끈기는 우리의 키워드였으며 지금까지도 성공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 원칙으로 남아있다. 끈기의 원칙을 단호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삶에서 어떤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이 계속 좌절하고 스스로 판 패배의 무덤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그는 인식이 필요한 사람이다. 실패의 내부 원인을 알아차릴 수 있는 통찰력을 지녀서 상황을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직관적인 통찰력과 이해를 통해 내면의 능력을 깨닫고 개발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성공적인 결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실패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내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이 자신의 가장 나쁜 적은 자신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목표와 목적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래도 실패한다.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 창조적인 일을 성취하고 싶어 하지만 실패한다. 왜 그럴까? 어쩌면 문제는 자신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원하는 것만을 하려는 자기 보호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서 비이성적인 것을 이성적으로 보게 만든다. 단순히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타인과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자신으로부터는 숨어버리고 현실과 대면하지 않는다. 사람의 성장 경험 중 가장 중대한 순간은 그가 더 이상 자신으로부터 숨지 않고 실제의 자신과
만나기를 결심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외부적인 상황을 다루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은 내면 혹은 정신의 갈등 때문이다.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하며 정직한 잣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인식의 원천인데 이는 자기 관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하라. 이것 봐, 나는 너에 대해 진실만을 원해. 곧바로 마음은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왜 그래야 하는데? 넌 그런 대로 괜찮아.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 그러나 평범하고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라면 진정한 자아 파악이야말로 자아 발전의 첫 단계라는 것을 깨닫는다.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그곳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은 좌절과 실패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따라 달려있다. 포기할 것인가? 계속 시도할 것인가? 참으로 단순한 질문이지만 지금의 결정이 미래를 결정한다.